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고고TV에 들어오셔서 특히 자유우파 유튜브를 보시는 늙은이들은 고고TV에 들어오셔서 좋은 댓글 다시고 욕짓거리 하지 마시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치의 지평을 늘리고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주면 안 되고 보수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자유우파 유튜브 따라다니는 분들, 태극기 부대분들, 정광훈 따라다니는 분들, 강신업이란 그 미친놈 따라다니는 분들, 황교안을 따라다니는 분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총선을 이길 수가 없고 보수는 또 한 번의 계미를 갖고 올 것입니다. 중도로 가야 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유튜브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지금 보수와 경향이 자리 잡아 있는데요. 윤석열도 결국은 중도와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고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내놨는데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통합으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제발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고TV에 하트라도 붙여줍니다. 돈 안 받고 하트 붙여드립니다. 국힘은 지금 완전히 자한당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국힘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하고 자유우파 유튜버, 우리나라에 극우는 없고 우파도 없고 보수의 정체성도 지금 제대로 성립하지 못한 것이 자한당 시절부터입니다. 새누리당 말기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망가지니까 양양이가 나서 그렇게 쑤시고 다니는데 그러지 마세요. 고고TV야말로 진짜 보수입니다.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다. 자랑스러운 우파. 우리나라에 우파 없어요. 이 국힘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총선을 이겨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고 또 보수 정책을 펴야 되고 문재인 5년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되고 문재인을 잡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힘의 당대표도 구만구만한 얼라들이 나오고 있고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청년 최고위원 장예찬이나 꼬맹이가 얼라가 청년 최고위원을 출마하면서 인터넷 언론에 깔리고 있는데 걔는 날라리예요. 날라리. 이번 영상은 장예찬이라는 얼라의 정체에 대해서 두 편을 찍겠는데요. 고고TV는 이 잡지, 저 잡지, 이 신문, 저 신문, 좌우 통틀어 신문, 그리고 고전적인 정치에 대한, 정당사에 대한 책을 읽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읽고. 이 장예찬이라는 애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보수래. 어느 순간 자기가 윤석열의 참모래. 어느 순간 자기가 친윤이래. 이러고 나와서 지금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한 명 뽑는데 지금 뭐 100% 당심으로 뽑으니 장예찬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몰라요. 그런데 말릴 수는 없고, 그죠? 지금 윤심과 당원들이 전부 다 그냥 윤석열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막을 것인가 못 막을 것인가. 뭐 당대표는 나경원으로서는 결론이 나는 것 같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장예찬이가 이란 애가 최고위원에 나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예찬이라는 이 아이는 고고TV의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아이하고 나이가 같은데 얘는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어느 순간 보수라 그러고 평론가로 나오면서 돈을 벌고 윤석열 참모 1호로 가면서 대중의 관심을 샀다. 이 아이가 하는 것은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을 옮기고 다녀요. 정치라는 걸 몰라요, 이 아이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고고TV가 이 얼라들, 이 30대 얼라들이죠.
장예찬 애가 30대 뿐이 안 되니 이런 애가 어떻게 보수의 정치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당 최고위원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방송하는 거지 나이나 또는 이 꼬맹이를 폄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들으십시오. 너 왜 얘가 지가 스스로 그러는 거야. 너 왜 보수의 핵심인 75년 보수 국힘의 청년 최고위원, 그 최고위원이죠. 대단한 자리입니다. 최고위원이. 왜 최고위원이 대단한 자리인지 저번에 보셨죠? 이준석을 파당시킬 지게, 그죠? 쫓아낼 지게. 배현진이가 깃발 들고 나오고 조수진이가 깃발 들고 나오면서 최고위원이 당대표, 즉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준석이 날아가는 과정이죠. 얼마나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럼 문제는 이준석한테 있었어요. 정치적인 게임은 파워 게임인데 그 파워에서 밀리고 정치적 역학 구도에서 밀리면 이준석은 날아가게 돼 있었고, 제가 여기서 회한을 느끼는 것이 이준석을 제가 잘못 봤다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리죠. 쏘갔다. 착시 현상이었다. 내 착각이었다. 그때 누구라도 우리가 문재인을 칠 수 있는 모든 재반 여건은 국민들이 만들어줬고 4.7 보선의 압승과 김종인 씨의 중원으로의 확장 때문에 이준석이가 당선될 수뿐이 없는 구도였는데 쏘갔다. 김종인 씨도 이준석을 아주 싸가지 없게 본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장례차례는 애가 그 당시에 그 이준석의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준석을 연호하며 따라다니던 애가 이준석이 정당사를 국힘의 비대위원 또는 당원 계정을 갖다가 사법의 똥구멍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전부터 제가 이준석을 쪼아버렸죠. 나가라고. 아니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얘가 장례찬이가 이준석하고 갈라졌죠. 얘가 이준석을 응아 하고 따르는 거고 이준석은 조폭두모같이 예찬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죠. 장예찬의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게 기존 정치인들, 기존 평론가들이 아니고 20대, 30대 애들의 평론을 유심히 봐요. 어차피 우리는 2030들, 40들한테 정치와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 통틀어서 보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민주당 세력, 야권의 2030에 똑똑하고 정치를 제대로 보는 애들이 꽤 있고 여권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천하람이라는 애가 괜찮고 김재섭이라는 애가 괜찮아요. 근데 천하람이는 얘는 그냥 호남에 박혀가지고 그냥 이준석이 호남의 2030에 남자들을 일부 당원 가입시키고 변화시키려면 거기 털썩 굴렀다가 천하람이도 지금 미래세대 정치인으로서 보수에서 좀 세가 약화되고 있는데 천하람이나 김재섭 정도는 괜찮아요. TV에서 나오는 사람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좌파 애들 보면은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요새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누가 싫어 호불호 가지고 민주당으로 간 애들이고 누가 좋아해가지고 국힘 쪽으로 온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좌파 진보 쪽에 이동하라는 애도 괜찮고 그 권지웅이라는 애 있어요. 권지웅이 아주 얘가 얌전하게 생겼는데 아주 얘가 논리구사를 잘해요. 또 박지현이라는 애 있고 또 박성민이라고 청와대 청년 1급 비서관 하던 애 있죠. 고대 편입한 애. 그런 애들 다 괜찮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우리나라 토양과 정치 지형을 볼 때 걔네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의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옹이하고 그럴 수뿐이 없는 구도였고 그 다음 이쪽에서 보면은 김재섭이나 천하람 같은 애들도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뭐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좀 아는데 그 외에는 조대만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야. 국힘 애들은. 쪽수로도 2030 애들이 미래 세대들이 진보 보수 이쪽 우파 없고 저쪽에도 다 극자만 있으니까 진보 보수의 그 2030 애들이 프레임을 짜고 자기들이 정치권 진입을 하고 무엇을 불만으로 나타내고 어떤 대안을 내놓은가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 출신 애들이 훨씬 이 국힘 출신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 국힘에 보면은 김재섭이나 천하람이나 또는 이성훈가요? 그 일기 그 대변인 매트리스 1등 안에 걔 정도만 괜찮지. 이 장예찬이란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고고티브가 항상 하는 말씀이 고고티브는 정치에서 공학을 배제한다. 공학을 배제하고 보수의 집권을 갖다가 노린다. 그 다음에 공학을 갖다가 어차피 지금 공학적이고 진영 싸움이니 공학까지는 봐준다. 그런데 공작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쳐버린다. 민주당 애들은 100% 공작이고, 기성 애들이. 국힘도, 이건 공작도 못해. 국힘은 뭉쳐가지고. 공학만 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공작이 들어오는 순간 그 정치인의 생명은 고고TV에서 끝내버린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준석하고 유승민이에요. 대통령이 공작을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 우리 보수에서 만드는 대통령인데,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왜 공작을 했느냐? 정치를 사법의 똥구멍에 넣고 이준석이가 그걸 갖다가 유승민을 지지하고 옹이했고 또 유독 윤핵관 프레임을 그들이 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정부 초기 정부에 윤석열을 무리떨려고 윤석열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그게 공작이에요. 힘이 없으니 언론 지역으로서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쳐버리고 고고TV가 찍으면 다 날라가요. 이 장예찬이라는 애는 공작을 할 수 있는 머리는 없고 조디만 갖고 철학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인문도 없고 정당사도 모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역대 대통령이 그냥 조디만 갖고 나온 애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든 것을 여야 관계를 공학으로만 봐요. 공학으로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학으로만 보면은 그죠? 그 지평을 늘릴 수 있느냐? 여의 타켓이 야고 야의 타켓이 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가 망했다.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국민이 고민하는데 이놈이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무슨 확장력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러라는 거죠. 지금 100% 당원 당심으로 가고 자유우파 유튜버를 얻고 그것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나이 든 사람만 엎어가지고 영남에만 엎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애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아버지 같은 고고TV가 묻는 게 도대체 장예찬은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왜 정치하는가? 그 물음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유승민이가 이야기하듯이 유승민은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항상 움찔이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그냥 비판만 하는 거야. 비판만. 비난만. 이명박 비판 비난, 박근혜 비판 비난, 윤석열 비판 비난. 그래서 배신자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의 실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장예찬이라는 이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야당 평론 패널로 나가지고 애널이로 막 평론 애널로 나가가지고 그냥 상대방의 말꼬리 잡아서 공격하는 거로만 가지고 당 최고위원회 나간다는 소리죠. 이걸 갖다가 자유우파 유튜버나 늙은이들이나 친윤 세력은 환호를 지면서 장예찬을 뽑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 왜 얘가 정치를 하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고TV가. 그 젊은 애들이 평론 배틀을 들어오면은 그 민주당 세력하고 장재원이하고 장재찬이하고 또 김병빈은 걔는 무슨 말 하는지 나 솔직히 모르겠어. 얘는 무슨 말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방어야. 그럼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보수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 진보 애들은 지금 왜 이 문재인이가 정권을 뺏겼냐는 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근거로, 무슨 자만감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거죠.
이 장례차례는 애를 2편에서 찍혔는데 얘는 날라리예요. 얘는 정치하면 안 되는데 이준석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요. 솔직히. 이준석이나 김용태나 천하람이나 김재섭이나 이성호 이런 애들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는 애가 어떻게 친윤화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1호 참모가 돼가지고 무슨 이사장 맡아가지고 조금 대중성이 있는데 그거 믿고 지금 날뛰는 애인데 이런 애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보수가 살기 위해서 국힘이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친윤 100% 당원 지금 자유우파 뭐 극우 이런 식으로 지금 국힘이 질주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들여놓을 수는 없는 문제고 고고TV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장례찬이가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는 변이 윤석열을 안정화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그럼 얘가 지금 아까 나오는 게 청년 최고위원이니까 내가 보수나 중도나 그죠? 그 반윤을 제외한 세력들의 청년을 대표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2편에 찍겠지만은 전혀 없다는 거죠. 조짐은 갖고 날고 머리는 비었고 행동은 불투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정치하느냐 그랬더니 나 미친다 진짜. 응? 왜 당대 최고위원에 출마하느냐 그랬더니 유승민과 이준석 등 유승민, 이준석은 가짜 보수고 그래서 유승민과 이준석 등을 청산하기 위해서 나는 보수의 기초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꼬맹이가. 응? 보수의 스펙트럼은 넓어요. 이준석과 유승민이를 내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유승민은 소멸과정이고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한 10년, 20년 걸려요. 근데 10년 동안 정치 못하면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보수의 스펙트럼은 이준석과 유승민이 같이 아주 지저분한 공격, 지저분한 비난을 하는 것부터 또 이쪽에 강력하게 꼴통 보수같이 그냥 지원하는 세력이 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응? 그 나경원이 같은 애가 좀 중간적인 입장인데 그러면은 유승민, 이준석의 가짜 보수니까 유승민, 이준석을 청산할 것이다. 아니 네가 뭔데 이준석, 유승민을 청산해?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이게 아니 이 아이가 전직 당대표였고 전직 원내대표였고 전직 정치계 거물에 속했던 유승민이를 이 아이가 뭐를 청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당원들이 요번에 당대표 당원들과 당심이 이준석, 유승민을 찍어내려 그러니 그것만 팔아먹는 거야. 이건 어린애가 할 소리가 아니죠.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한테 저항했다고 찍어낸다? 네가 무슨 힘으로? 한심무지로 써야 돼요. 한심무지로 써요. 응?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기분 좋을 것이다. 아니 윤석열 지지율 아우 나 진짜 죽인다 얘는 진짜. 응? 일단 이거부터. 응? 이준석 유승민은 가짜 보수다. 내부 총질만 하는 보수 진영의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희생과 헌신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 것이다. 아주 꼴값을 해요. 준석이도 얘보다 훨씬 선배고 정치권에서 유승민도 얘보다 훨씬 대선배죠. 이런 애 입에서 유승민을 청산하겠다, 제거하겠다 나오는 이 자체가 국힘은 끝난 거예요. 내가 유승민 편드는 게 아니고 내부 총질이라고 저도 그러지만 너무 지독하게 유승민이가 지금 이성을 잃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유승민과의 맞잡이고 유승민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준석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올시다는 거죠. 근데 조디를 날리는 거야. 응? 가짜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다.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윤석열 정부의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면 그 쓴소리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은 유승민,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면 별로 안 좋아할 것이다. 고고TV 보나 보네.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망해야지 정치적인 재생, 생존이 나오죠. 그런데, 아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그게 진짜 보수다. 기뻐하면 진짜 보수다. 이게 무슨 개 뼈다귀 뜯어먹는 소리야.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면 보수고, 떨어지면 기분 나쁜 게 보수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보수라는 것이나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죠. 보수의 스펙트럼은 넓고, 보수의 정신은 넓고, 가치는 아주 막 복합다단하죠. 떨어지면 올라가게 해야 되고, 그죠? 내려오면은, 아니, 올라가면은 기쁜 게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얘가 아주 단발마루 아메바리 굉장히 머리를 갖고 있죠. 근데 이놈이 윤석열 정부한테 그러면 너는 쓴소리 했냐? 비판했냐? 적당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아니, 이 꼬맹이가 직장도 안 다녀보고, 얘는 음악학원에서 돈 벌어봤다 그러잖아요. 직장학원도 안 다녀보고, 사회 공헌도 안 해보고, 인생을 척박한 삶을 안 해보고, 노동자의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내 중요 공약은 86 운동권의 퇴출이고, 민주노총의 해체고,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가짜 보수를 청산하는 것이다. 86 운동권에 30년 동안 칠바통 같이 해먹었고, 인물도 안 바뀌고, 민주노총은 한미동맹 같은 것을 해체하라 그러고, 노동자라 할 수 없고, 정치적 주장을 많이 하고, 취업업권 지역이다. 이게 네가 어떻게 해, 임마? 대통령도 못하고, 역대 대한민국 거물 정치인들도 못한 건데, 네가 무슨 이런 말을 갖고 나와? 민주노총을 해체하는 게 맞죠. 그죠? 한국노총도 해체 수준으로 가야 돼. 정상화 시키자는 거죠.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힘에 붙일 거예요. 틀림없이 힘에 붙일 거예요. 근데 네가 무슨 대통령급이냐? 당대표도 이런 말 못해요. 이 꼬맹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좌파를 싹 없애버리고, 보수만 딱 하겠다. 이게. 아주 천박하고 얄팍한 인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이게 같잖아. 나경원은 출마 안 해야 된다. 네가 뭔데 임마 정치계의 대선배고 사회적인 대선배고 인물적으로 너보다 다 낫고 뭐 집안도 낫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승민은 제거해야 되고 나경원은 출마 안 해야 되고 네가 뭔데 나경원을 출마하지 말라는 거야. 나경원이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는 김기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나경원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중을 살펴야 되고 나경원한테 장관급인 저출산 또 환경 대사 이것도 줬는데 대통령한테 쌩까면 되냐? 나오지 마라. 네가 뭔데 이놈아 나경원이나 유승민이나 또는 대한민국을 팔아먹냐 이거죠.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방송하다 보니까. 응? 그래서 나는 김기현과 런닝메이트 같은 최고위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을 따라다니는 청년 정치인도 출마해라. 내가 다 죽여주겠다. 이놈의 자식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아니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걸 고심하는 거하고 윤석열 그 눈치 보는 걸 네가 무슨 그걸 갖다가 윤석열을 대변한다고 나경원은 나오지 마라. 윤석열 눈치 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아. 꼬맹이라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잘 안 되네. 응? 나경원은 당대표 출마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해라.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아. 보수도 아닌 것이 얘 보수 아니에요. 이 편에서 찍을 거지만은. 응? 김용태도 출마 저울질하고 천하람도 저울질하고 또 장제원 비서도 나온대 청년 채권으로. 그러면 그래도 그 서울대인가 법대 출신에서
로스쿨도 나와가지고 장기훈 밑에 있나봐. 하나도 존재감이 없는 애가. 천하람이 나와야 돼요. 김용태 의원은 요번에 한계를 보였고, 천하람 정도가 최고위원에 나와야 되고, 제가 어제도 하나 올렸지만은, 최소한 국회의원 재선급은 나와줘야 돼요, 최고위원회. 근데 이것들이, 이런 꼬맹이들, 철딱선이 없는 것들을 청년 최고위원회 내놔가지고, 이런 애가 분탕질을 치는 걸 보고 있는 국힘고 중진들을 보면 난 기가 찬 거예요. 하여튼 망했어. 아니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그걸 기뻐하는 게 보수다. 아우 나 미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지지율은 45% 당대표 선거까지 올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고 자유우파가 득세하고 강신엽이나 똘끼놈이 나오고 정광훈이 널뛰고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나 몰라. 40%까지 내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5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난무하고 지난해요. 이런 놈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수를 일단 뭉쳐놓고 중도로 가야 돼요. 근데 보수를 뭉치라 그랬다고 보수는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 태극기, 극우 없지만 그런 부와 합리적인 보수들, 지성적인 보수들, 합리적인 보수들도 아직까지 윤석열과 국힘에 완벽하게 접착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아우 나 미치겠다. 천하람이 너 나와라. 천하람이. 아저씨가 밀어줄게. 고고 아저씨가. 청년 최고원의 천하람이 나와라. 고고 아저씨가 밀으면 된다. 이까지 하겠습니다.